예, 안녕하십니까. 사주 이야기 유튜브 하는 촌놈 사주팔자라는 이름을 가진 유튜버입니다.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배우는 과정에 있으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사주팔자 명리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뭐 신나고 재미나게, 그리고 과연 우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. 제가 제목에서처럼 이렇게 사주 이야기라는 말을 썼는데, 이 과연 사주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왜 이런 것이 역학이라는 한 분야에서 파생돼서 나온 명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미두수 혹은 뭐 매화역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분야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역경의 한 분야인 명리학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, 먼저 이 사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. 우리가 뭐 사주 팔자가 그렇지, 팔자가 그러니 하는 용어를 사실 많이 씁니다.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. 그런 거를 그 습관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언어를 구사하고 있지만은, 그냥 사주팔자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내 인생 과정이나 역경이 그렇지 하는, 보통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, 사람들이.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팔자가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팔자를, 사주팔자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 일상생활에 대화에 많이 대입을 시킵니다. 지금 이제 본격적인 첫 방송이기 때문에 뭐 사주팔자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내는지, 우리가 보통 통변이라고 말을 쓰는데 판별한다는 뜻이죠. 정확하게 판별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,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서 통변이라는, 이 통변이라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 과정을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. 이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죠.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사주를 만들어내는 방법, 대운을 만들어내는 방법, 세군이라고 하는 해당 연도의 그 대입 방법, 그리고 달의 대입 방법, 뭐 그에 많은 여러 가지 이 사주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, 그것을 일일이 다 습득을 해야지만이 이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거죠, 우리가. 그런 과정이 이제 참 뭐 힘들고,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 발생한, 지금은 이제 대륙인 중국은 간치를 쓰고 있죠. 상당히 어렵게 뭐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한자지만은,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만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번체를 쓰는데, 번체하고 간치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번체 공부를 위주로 하면서 또 이제 간체 공부도 하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죠, 많이.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이제 사주팔자를 접하게 되었는데, 이 사주팔자를 이제 처음에 접하게 된 이제 그 원인이 있어요.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,
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한문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까요? 한문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사마천에 중국 최초의 역사서를 쓴, 즉 사기, 이 사기를 쓴 사람이 사마천의 사마천입니다. 이 사람이 쓴 그 사기책을 읽다, 특히 열전편이라고 있습니다. 70열전편이라고 그러는데 70가지의 이야기죠, 쉽게 말하면. 이 글을 읽다가 써보기도 하고, 한문을 써보기도 하고, 또 번역서도 읽어보고,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을 거쳤죠. 이런 과정에서 사마천의 열전편에 보면 이제 귀책열전이라는 것이 있고 일자열전이라고 있습니다. 이 열전편에 이 점술 분야가 나와요. 이게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점수를 처음으로 접하니까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. 무슨 말인지도, 한문 자체가, 그 번체 자체가 어렵습니다. 일일이 사전을 다 찾아보고 그래도 나오지 않는 한자가 많아요. 사실은 그 사마천의 사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. 점술 분야는 이제 처음으로 그때 그 당시에 겪어봤으니까 도대체 이게 점술이 뭔가, 뭐 거북이 등을 태워서 점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 점술 분야를 역사서 이게 한편으로 만들어 놨어요. 근데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주역이라는 학문을 이제 접했죠. 다른 말은 역경이라고도 합니다.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주역, 역경에 대해서도 같이 혼합되게 좀 재미나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, 근데 이 역경을 접하게 되면서 역학이라고 하면 되겠죠. 이 역학을 접하게 되면서 이 역학에 대한 부유, 가지라고 합니다. 가지. 이 가지에는 다양한 유형의 그런 그 점술 분야가 있어요. 지금 배우는 그 명리학, 뭐 자미두수, 육효, 뭐 매화역수 등 상당히 많아요. 이런 많은 것 중에서 그 중에 제가 택한 것이 이제 명리학을 택하게 됐습니다. 사주팔자라는 학문이죠. 자미두수나 육효나 매화역수나 기타의 나머지 그 점술과 관련된 책을 배우다 같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혼동도 많이 오고 또 허무맹랑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혹세무민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. 점술은 미신이다. 그럴 수 있어요. 믿음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죠. 혹되게 만든다는 거죠. 미혹하다. 믿음이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죠. 이 학문이라는 자체가. 그래서 혹세무민이라는 글을 쓰고 또 일부 사람들, 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있어요. 사주팔자가 맞냐? 자기 사주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남의 사주도 어떻게, 남의 인생 역정을 어떻게 하느냐? 응? 또 안 맞으면 사기다. 그럴 수 있죠. 사기라는 소리 들을 수 있죠. 왜? 이 명리학이란 역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, 쉽게 말하면은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얘기죠. 돈벌이. 부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올해 뭐 운이 좋아진다, 아니면 뭐 병이 없어진다,
우리 무슨 죽을 뺐는데 큰일 난다 하니까 이 부적을 하나 붙여라. 부적을 써라. 또 구슬하자. 사실 주위에 또 이런 게 가끔 있어요. 부잣집 사람이 점을 보러 갔더니 이제 이 무인들이 하는 거, 무속인들이 보통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점사라고 보통 부르는데, 이분들한테 찾아오면 일부 혹세 무인하는 그 무속인들은 이 굿부통을 들어야 돼요. 굿 뜨는데 500만 원 든다, 뭐 1000만 원 든다,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안 하면은 뭐 집안에 누가 죽을 거다, 응? 큰 병이 올 거다, 교통사고 날 거다, 정이 허황된 말로 해가지고 이 굿을 유도를 해서 쉽게 말하면 재물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어요. 왜? 이 굿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무속인을 통해서 읽어내는 거라고 볼 수는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속인은 무조건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. 그 중에서도 참 이 주역이라는 학문에, 역학이라는 학문에 맞게끔 참 재미나고 또 그리고 성심성의껏 그런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굿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. 그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겠지만은, 그래도 일단은 이런 굿을 하고 나면은 과거의 어떤 악연으로 해서 만들어진 인연을 나름대로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게, 안정감적인 심리가 작용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, 내 할 일이 다 했다,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무시를 하면 안 되고,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자연과 함께하는, 자연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굿이나 아니면 뭐 점사라든지, 그러고 크게 사회관념상으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재물을 취하지 않으면은, 그래도 이 방문자가 이 고객이 들어와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걸 답변해주고 위로나 아니면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잘 유도를 해주신다 하면,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죠. 어떻게 보면 이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사람도, 저도 이제 그 심리학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심리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해왔지만은, 심리적인 안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사주팔자, 즉 명리학의 역할이기도 합니다.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, 뭐 풍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, 뭐 액을 풀어야 된다, 뭐 굿을 해야 된다,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. 사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자주 인용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는 이 점술 분야, 특히 이 역주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시로 치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한 40%는 믿고 한 60%는 안 믿는다. 그러고 명리학하고 철학관에 가보니까 겁을 주더라. 겁을 주더라, 겁을. 뭐 그럴 수도 있죠. 그렇게 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뭘 해라, 거기에 대한 내가 그걸 해줄 테니까 대신 돈을 갖다 달라. 그렇게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명리학이라는 게 크게 대접을 못 받아요. 단 이게 기원전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일종의 학문이 지금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일부는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죠. 이 학문 자체가 만에 하나 아무런 효용 가치라든지 아니면 전혀 맞지 않고,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되었다면은 벌써 소멸을 하고 없었겠죠, 이런 학문 자체가. 그래서 참 오늘은 첫 강의라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,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,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. 사실은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
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냥 몇 개월 그냥 뭐 신사해가지고 몇 6개월 뭐좀 6개월 정도 수업 받아가지고 학원 차려가지고 강의도 하고 아니면 철학관 차려서 손님을 받아가지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. 몇 개 신살 뭐 지금 현재 신살 남아 있는 게 257개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. 누구나 다 살은 끼고 살아요. 근데 이런 거에 엉뚱한 부분을 건드려 놔가지고 사람에게 협박을 한다는 겁을 주고 응? 그런 쪽으로 뭐 부적을 써야 된다는 그런 쪽 자꾸만 유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아마 이 명리학이나 사주팔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철학관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다니다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아마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. 그런 이 학문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. 모든 과학이 됐던 뭐 수학이 됐던 역학이 됐던 뭐 점성학이란 천문학이라든지 됐던 모든 기본은 자연에서 나옵니다. 자연이 뭡니까? 자연.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자연입니다. 그럴 스스로자 그럴 연자죠. 그냥 그것만 풀이해도 그럼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? 응? 아침이 오면은 저녁이 올 거고, 저녁이 오면 또 새벽이 올 거고, 봄에 저기 씨앗을 뿌리고, 여름에 열매를 맺고, 가을에 수확하고, 겨울에 저장을 하고, 우리가 해마다 느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자연의 섭리, 그 섭리에 맞추어서 풀이를 하면 돼요. 근데 대부분이 그걸 다 무시해버리죠.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한 6개월만 뚝딱 해가지고 뭐 당신은 역마살 있겠어. 응? 당신은 무슨 살 있겠으니까 조심해야 돼. 응? 여름철에 물가에 가서 조심해. 여름에 당연히 물가 가면 조심해야 되겠죠. 그 누구나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응?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 자연과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. 기원전에 춘추 전국시대에 그 태어난 제자 백가쟁명의 시대에 태어난 발생한 하나의 음양오행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제 그 음양오행설에 맞춰서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문학이라든지 명리학이라든지 특히 사주팔자 분야가 상당히 그 음양오행설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죠. 이 자연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, 이것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명리학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. 사실. 근데 사람들은 명리학이 굉장히 어렵다, 난해하다, 한문이 들어가서 뭐 한문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, 많은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진행하는 과정, 그 과정이 바로 음양오행의 작용이에요. 이제 2강부터 과연 음양이 무엇이고 오행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양한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, 음양오행이 무엇인가? 응? 그리고 자연이라는 게 무엇인가?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음양오행입니다. 다시 말하면 음양오행은 자연에 가지고 있어요. 우리가 시샘말로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, 자연에 살자, 자연처럼 행동하자. 자연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. 스스로졌자 그러면자. 참 누가 이 이름을 땄는지 참 잘 지었습니다. 그죠? 참 오묘한 부분이 있어요. 글자가 스스로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. 얼마나 멋집니까? 간섭 없이. 우리가 이렇게 산이나 아니면 강 같은 데 가면은 인위적인 것은 물론 틀리겠죠. 사람이 저게 힘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전부터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자연의 순환을 하면서
조금씩 변하면서 지금까지 온 그 형체, 형질 이런 걸 그대로 간직한 것이 바로 자연이에요. 우리 산이나 들이나 강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. 그죠? 물이 흐르는 거라든지, 봄에 등산할 때, 여름에 등산할 때, 가을에 등산할 때, 혹은 겨울에 등산할 때 그 변화하는 모습. 어느 거에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변화하는 것. 그것이 자연입니다. 그래서 이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음양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자연은 음양오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. 그래서 자연은 음양오행이다. 또는 음양오행은 곧 자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자연을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음양오행에 대입시켜서 자연이 음양오행과 무슨 관계가 있고, 또 자연 속에 음양오행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, 또 우리의 사주팔자는 음양오행에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지, 그것을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궁리하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 역정을 끄집어내는 겁니다. 이걸 잘 배워야 돼요. 이걸 잘 배우지 못하면 바로 혹세무민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. 저도 한 20년 이상을 지금 사주팔자, 그리고 이제 풍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, 물론 그 학문도 많이 들여다봤죠. 들여다봤지만 그래도 현실과 맞다 이거죠. 이 지금 학문이. 네.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? 공부하면서 난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죠. 물론 이제 또 다른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,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뭐 급사라든지, 그죠?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,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, 이런 부분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체계적인 그런 이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자. 어찌됐든 오늘 1편은 사주 이야기 1편으로 이 사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처음부터 뭐 연월일시 사주팔자 대입하고 나면 물론 앞에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은 이것만 아주 좋죠. 그만큼 앞에 공부한 부분을 시간적인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. 대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주팔자는 결국 자연이다 이런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모든 사주팔자를 자연에 대입을 하면서 왜 자연이 사주팔자고 사주팔자가 음양오행이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. 절대로 이 명리학은 어떤 점술 분야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. 그것도 과학입니다. 과학. 이 과학이라는 부분도 왜 과학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진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, 오류가 있으면 또 수정을 하면서 저도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자연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. 자연을. 사주팔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라든지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. 결국 자연 공부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,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음양오행이라든지 사람의 인생 역정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심도 있게 재미나게, 또 옛날 재미난 이야기를 그거를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한번 여러분들과 재미난 명리학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자 합니다. 자, 이제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좀 성원을 부탁드리고,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또
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고 보고, 잠깐 차근차근히 기초부터 해가지고 뭐 중급, 뭐 보통 뭐 고급 이렇게 말씀을 하겠지만은 항상 자연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연구하고 또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간간히 이제 풍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, 요새 뭐 한참 얘기했던 타로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타로 카드, 역사 이야기.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그 기원이 그렇게 되는 거죠. 그 사기 열절편을 보다가 도저히 이해 안 돼서 이 주역을 건드려 보고, 그 주역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것이, 저에게 어울리는 것이 명리학분. 자평명리학으로 지금 우리는 전문가들은 부르고 있는 이 명리학분을 건드려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 2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공부하는 동안 참 즐겁고 재미났어요. 모든 공부라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. 흥미가 있어야 되겠고. 이거 재미없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하면 공부 못합니다, 사실.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는 낚시하고 또 명리학 공부도 하고, 낚시가 잘 될 때 낚시 좀 하다가 안 되면은 책 펴놓고 공부를 하고, 그 사마천의 사기의 귀책이라든지 일자일조편을 배우기 위해서 입문한 것이 바로 이 명리학. 어쨌든 1편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, 2편부터는 주제별로, 자연별로, 음양 오형별로 재미난 역사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첫 강의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